네,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라임, 옵티머스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이 펀드,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모펀드 관련된 재판과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임 자산 운용부터 살펴보면 특이합니다. 개그맨 김한석 씨의 증언이 나와서 좀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내용 8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한 95%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김한선 씨 같은 경우는 이 장모 씨라고 하는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권유를 받고 라임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고 해서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를 거듭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장 전 센터장이 이거 담보도 있고 안전한 물품이다,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니까 8억이라는 거금 전세 보증금을 투자를 했겠죠. 근데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5%가 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금 투자한 거 거의 다 날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이 사람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센터장이었던 장모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주 일단 김봉현 회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라임 펀드가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청와대의 김모 행정관을 언급합니다. 이 김모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실세로 딱 버티면서 라임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안 좋은 악재들 다 막아주고 있다. 라임 다 막아주는 행정관이 청와대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녹취록이 결국에는 실마리가 되어서 이 라임 펀드라는 부실 펀드의 여권의 실세들, 청와대 행정관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수사 갈래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라임 사태의 어떤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증언을 했는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런 증언을 했어요. 라임 펀드의 배우 임의로 전주 돈을 댄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봉현 회장이요. 이미 이제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재판은 아니고 본인이 스파모빌리티의 대표였던 이모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증언을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라임 사태를 좀 덮어야 되니까 이제 로비를 해야 되는데, 그 스타모빌리티 이 대표가 본인한테 와가지고 이거 금감원 조사 막으려면 청와대에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5개. 큰 거 한 장은 1억이고 5개는 5천이라고 합니다. 3개는 3천이겠죠. 그런 은어가 있군요. 그래서 본인이 강남의 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쇼핑백에다가 5천만 원 현금을 줘서 저 이모 씨한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모 씨가 청와대 갔다 와서, 청와대 가서 강기정 수석에게 전달했고, 강기정 수석이 그걸 받고 바로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라임 건 좀 잘 살펴보주라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본인한테 얘기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증언의 진위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건 2가지예요. 첫째는 돈을 이 대표한테까지 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CCTV에서 그 쇼핑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이 대표한테 전달한 것까지는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강수석을 만난 것까지도 확인됐습니다. 그건 이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수석 만나긴 했다. 이 스타모빌리티나 이 라임 문제 좀 잘 부탁드린다고. 다만 돈은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이 대표가 이 5천만 원을 강기정 당시 수석에게 진짜 전달했는지, 소위 말해서 배달 사고라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꿀꺽했는지,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강기정 수석은 전달한 적이 없다. 강기정 수석은 나 받은 적 없다. 이거 좀 김봉현 회장이 나를 음해하는 거다라 해가지고 다음 내일이요. 월요일 날 중앙지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강기정은 얘기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 대표 측에서 강기정 수석으로 5천만 원 넘어가는지, 이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김봉현 회장이 이 대표에게 5천만 원 준 거, 그리고 이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강수석 만난 것까지는 밝혀진 거고요. 네, 그렇군요. 자, 강 전 수석 외에도 또 여권 인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권 의원 4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 교수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그 중에서 기동민 의원이요. 고급 양복과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현직 의원 4명이 지금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강기정 전 수석처럼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런 자사운용사들이 통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를 우려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이제 방어막을 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분들을 자문단으로 배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급여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사모펀드는 어려운 세계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사모펀드 운영하는 분들이 담벼락을 걷는다.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형무소고. 교도소 담벼락을 그렇죠. 걷듯이. 그런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저는 뭐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교훈은 많이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만약에 누군가가 수술을 했다면 그거는 뭐 정치인 자격이 분명히 없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벌써 논란이 된 것이 한참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자꾸 이제 검찰 개혁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런 사안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실질적인 어떤 진실이 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추면은 오히려 그것이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권 인사가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이 수사가 안 되면 국민들은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도와주는 길이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극적인 검찰 수사가 필요할 텐데 또 이어서 제2의 라임 사태다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관련 소식인데요. 지금 이게 애초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좀 어떤 사기를 위한 펀드였다. 그러니까 라임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이런 목적으로 설계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평론가님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3,300명, 피해액이 5천억 원대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공공기관의 매출이나 채권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부도는 안 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 3,000명 넘는 사람들로부터 5,500억이라는 거액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옵티머스에 투자한 분들은요, 대부분 거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수십억, 수백억 투자한 게 아니라 예. 쪼개고 쪼개서 뭐 전세 보증금 빼서 아니면 그동안 모아놨던 연금 빼서 1억, 2억 이렇게 비교적 소액으로 노후 자금으로 투자한 서민들이 옵티머스에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거 정말 큰 문제라고 따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공기관에 투자한 게 아니라 대부업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조직폭력배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실 사업들 이런 데다 투자를 해버린 거죠. 애초에 대부업체에 투자한다고 하고 이 조직폭력배 유관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했으면 서민들이 1억, 2억 꺼내가지고 5천억 만들었겠습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이 서민들의 어떤 이 노후 자금을 빼내서 한탕을 크게 하기 위한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아니냐. 그러니까 운용을 하다가 잘못되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사기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옵티머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옵티머스 운영과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여러 인사들이 이미 언론에 실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여권에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아주 깊숙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 자체로 그들이 여권의 비호를 받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돼야겠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옵티머스 펀드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인 의혹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용하다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펀드 사기였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혁진 전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뭐 정관계 인사들, 현 정권의 정관계 인사들과 굉장히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일단 이제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옵티머스 펀드의 전신 이제 아마 V자로 하는 자산 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만들었던 사람인 건 맞아요. 그리고 2012년에 아마 제 기억에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서초 갑에 아마 출마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했던 활동하면서 이제 현 여권 여자 실세들하고 뭐 사진 찍고 친분 관계를 가시한 적도 좀 굉장히 많다고 하고 현재 지금 외국에 미국에 가 있는데 현 정부 출범해서 대통령 순방에도 이제 따라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뭐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도 나왔죠. 네, 다만 이제 지금 현 옵티머스로 구속된 김모 대표 측, 지금 옵티머스 경영진하고 이 옵티머스의 어떻게 보면 전신을 설립했던 이혁진 전 대표하고는 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뭔가 이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옵티머스의 이 금융 사기, 저도 사기라고 봅니다. 이 금융 사기 어느 정도 관련돼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민주당 쪽에 있었고 정치권에 본인이 인맥이 과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못 잡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가 조금 답답한데 빠진 거죠. 이혁신 전 대표 관련해서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는 옵티머스 문건을 좀 보면요. 이제 정관계 인사들이 여러 나옵니다, 교수님. 네. 오랜만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름도 거론이 됐어요. 그렇죠. 최동욱 검찰총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계 쪽에는 굉장히 거의 거물 중에 거물이 우리가 이제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거든요.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시절. 이분을 모시면 상당히 이제 안전판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자문단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현재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해지를 했다 이미 뭐 이렇게 예. 해명을 하고 있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뭐 누구 만났다 이게 녹취록 같은 데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직자들이 이렇게 퇴임 후에 이런 이 펀드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이게 굉장히 사실 논란이 여러 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는 어떤 규모가 사실 작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이 계속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뭐 사실상 이런 큰 돈을 왜 주겠어요? 뭔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고 이 옵티머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채권을 펀드를 누가 팔았냐면 이 옵티머스가 판 게 아닙니다. NH 농협 투자에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가 신뢰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자들은 사실 농협을 믿고서 이렇게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자산 운용을 하고 그것을 대신 이렇게 팔아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법제가 좀 재정립이 돼가지고 도대체 주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사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져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 뭐 공기업에다 투자한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갔더니 뭐 사기업도 그것도 뭐 조폭 과거에 어떤 운영을 했던 분들이 한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투명성을 좀 제고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이 정부에서 좀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네, 최 전 총장 뭐 환당하다는 입장이죠. 뭐 이현재 전 부총리도 알지 못할 뿐더러 이미 자문계약도 해제했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이거 반박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뭐 뒷돈이 만약에 오갔거나 뭐 정식 계약을 안 하고 로비 활동을 했다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봐야 될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지시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보니까 일부 매체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혹시 검찰이 이 라임 펀드 아니면 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가지고 혹시 문개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실제로 뭉개는지 안 뭉개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외부에서 봤을 땐 이거 뭉갠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비거리를 중앙지가 던져준 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옵티머스 내부 이제 문건들, 그러니까 현 여권 시세들하고 정치인 관료들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 문건들, 하자치유 문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옵티머스마다 큰일 났는데 금감원에서 조사도로 하고 검찰 수사할 것 같은데 이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람 고비마다 네. 그런 이런 사람들 내세워서 막자라고 문건 쫙 실명 명단까지 있는 문건. 이게 이제 검찰이 지난 5월인가 6월에 옵티머스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입수한 거예요. 정말 수사지간에 그런 검찰이라고 한다면요. 이건 완전 보고입니다. 자원의 보고예요. 이거 뭐야? 이거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러려고 검찰한테 특수수사권 주는 거고 인지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도 건이 나오면 중앙지검이 총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총장 지휘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고 지시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아마 법사위 국감일 겁니다. 법사위 국감에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는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봤었는데 이제 아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이걸 물어야 됩니다. 당신 뭐 했어? 이걸요. 아마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수사 중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언론에서 먼저 취재해서 보도하기 전까지 중앙지검에서 수사의 진도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따져 물어야 될 겁니다. 이성윤 총장. 네. 윤 총장이 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좀 더 취재 결과 필요가 할 것 같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평론가님 아주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공수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공수처가 발족이 되면 이런 수사들
검찰에서 못하고 검찰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점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에서는 국감 끝나자마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야당이 후보자 위원회 추천하지 않아도 여당이 마음대로 국회 추천받아서 사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수처장 드라이브 걸겠다는 겁니다. 그럼 권력자 주요 수사기 때문에 이 수사 권한이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수사 못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되는데 야당이나 언론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검찰 자료 다 넘어가야 되고 그 인력도 적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사 문개기가 될 수 있다 우려가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해체시킨 일입니다. 왜 해체시킬까? 저게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수사팀을 해체시키는 걸까 궁금했었는데 해체하자마자 라임과 옵티머스 의혹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그 남부지검의 수사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이 수사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파고 있었겠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뭐 이 수사단 해체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전해드렸습니다.